올해는 제가 제대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그 시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그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입대 전날은 그야말로 마음이 심란합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타와 가혹 행위는 일상이고 훈련이나 병영 생활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도저히 피할 길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도소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교도소에 끌려가는 억울한 기분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징집으로 군에 가게 되는 현역병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둘째 형이 21사단에서 근무했는데 일병 때 거참의 질문에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가 무릎 꿇고 뒷짐진 상태에서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까로 말을 끝내야 하는데 요로 끝냈다는 이유로 구타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무조건 다까로 말을 하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군대는 그런 곳이라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첫째 형이 입대할 때는 온 가족이 기차역까지 함께 가서 형을 배웅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많이 우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둘째 형이 입대할 때는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배웅하시더군요. 물론 울지도 않으셨습니다. 셋째 형은 방위였는데 언제 입대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문도 아니고 방문 앞 마루에서 어머니가 다녀오라고 배웅했습니다. 아들들을 군대에 자주 보내다 보니 갈수록 덤덤해지는 모양입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집 사형제의 군복무 기간을 모두 더하면 105개월 보름 정도 되더군요. 첫째는 33개월, 둘째는 27개월, 셋째는 18개월, 마지막으로 저는 27개월 보름. 그리고 첫째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둘째는 강원도 양구군 21사단, 저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이상하게도 모두 강원도 전방사단에, 그것도 나란히 있는 전방사단에 한 명씩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제가 대략 10년 동안 차례대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셈이죠. 아무튼 1989년 4월 19일 입대날 아침 기차를 타고 논산역에 갔습니다. 태어나서 논산이라는 곳은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연무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논산역 부근에서 이른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연무대로 갔습니다. 오후 1시까지 입소를 해야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입소대 앞에 있는 당구장에 갔습니다. 사구 경기 한 게임 하는데 그날따라 당구공이 정말 안 맞더군요. 같이 간 친구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제가 긴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후 1시 친구들과 함께 입소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대 환영식이 끝난 후 같이 간 친구들과 헤어질 때 치밀하게 설계된 듯한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길을 따라 쭉 정문 쪽으로 다시 나가면 되고 입대하는 장병들은 우회전해서 몇십 미터 가다가 다시 좌회전하면 건물에 가려 가족과 친구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진 후 우회전해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는 길가 양쪽에 군인들이 줄맞춰 서서 입대하는 장병들을 위해 환영의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박수치는 군인들을 3분의 1쯤 지났을 때 옆에서 박수를 치던 군인들이 손으로는 박수를 치면서 입으로는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개 땡땡들아, 안 뛰어? 어쭈, 지금 걷지? 이런 땡 새끼들 빠져가지고 빨리 뛰어! 나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나보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막 뛰어가길래 왜 저러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갈림길로부터 몇십 미터를 지나 좌회전을 하니 건물에 가려 안 보이던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보다 먼저 도착한 장병들이 벌써부터 운동장 바닥을 구르고 있더군요. 나도 어느새 군인들의 욕소리와 함께 운동장을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동작 봐라,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옆사람과 어깨동무 실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은 이미 흙범벅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힙니다.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분이 흘렀는지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소위 얼차례라는 것을 받고 네모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팬티부터 전투복까지 군용품들을 지급받습니다.
몸 크기에 따라 6호 전투복과 11문 전투화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 옷이 맞지 않으면 몸을 옷에 맞춰라. 그리고 입고 왔던 옷은 모두 벗어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편지를 쓰라는 명령을 받고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흙 묻은 제 옷을 보고 어머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형의 소포가 집에 도착했을 때 흙 묻은 옷을 보고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지만 이제는 세 번째 소포를 받아보는 것이니 적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급받은 군복을 입고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얼차례. 담배가 몹시 땡깁니다. 친구들과 헤어지기 전 피웠던 담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담배를 들고 입수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피우던 담배를 친구에게 줬는데 그 담배가 자꾸 생각납니다. 팔팔 한 대만 피우고 싶었습니다. 몇 시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처음 먹는 군대 짬밥. 배가 고파서 일단 먹습니다. 쌀밥이 흰색이 아닐 수도 있더군요. 그리고 맛은 없습니다. 맛있을 턱이 있겠습니까? 빨리 처먹으라는 닥달을 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또다시 집밥과 얼차례. 하루 종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의 시간도 여유를 안 줍니다. 그렇게 오후 내내 시달리고 나니 왜 그렇게 정신없이 얼차례를 주고 다그쳤는지 이해가 됩니다. 막 입대한 장병들이 엉뚱한 헛생각 못하도록 하고 헤어진 가족, 친구, 애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틈을 안 주고 굴렸던 겁니다. 이제는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점을 깨달았다고 해서 덜 힘들지는 않더군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도착해서 보니 교회입니다. 개인의 종교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날 입소자 모두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봅니다. 기도 시간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힘들었을까? 나도 정신없고 괴로웠지만 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쓸데없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흐느끼는 놈들은 교회 다니던 놈들일까? 아무튼 그날 저녁 교회에 갔던 기억 때문에 제가 입대한 요일이 수요일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와보니 주위가 온통 깜깜해져 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어젯밤 이 시간에는 친구들과 술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세상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돌아가는 길에 또 얼차례를 봤습니다. 정말 한시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것일 테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이동간에는 얼차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무반에 도착해 순번대로 씻으러 갑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물만 묻히고 나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들이 지나고 진짜 취침을 합니다. 내무반 크기에 비해 입소자들이 너무 많아 옆 사람 어깨가 닿는 상태로 눕습니다. 그리고 소등. 그제서야 처음으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900일에 가까운 군생활 중 단 하루,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후 1시부터 군생활이 시작되었으니 반나절.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 이렇게 길고 괴롭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무사히 군생활을 다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 가장 길었던 하루였습니다.